우선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전공의 수련 환경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니고, 또 아마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전공의를 올해 2월 말에 막 수료하고 또 바로 임상 강사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마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수련 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냥 제 경험에 빗대어서 수련 환경이 어땠고 그 이제 수련 환경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 경험에 빗대어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뭘 눌러야 되죠?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는. 네, 안 넘어가서. 네. 일단 제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의사로서 살아가기에는 사실 몇 년 되지 않았고, 저는 이제 일반적인 6년제 의대가 아니라 4년제 대학 졸업 후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이제 진학해서 졸업하고 의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이제 졸업하였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대목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이제 공백 기간이 좀 있었고, 그 뒤에 2021년 3월부터 이제 바로 직전인 2024년 2월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외과 전공의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외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는 이제 세부분과로 소아외과를 선택해서 임상 강사로 근무를 하게 된 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이력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인턴을 할 때는 전공의 특별법이 이제 주 80시간이 시행되기 전이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7년에는 이제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은 됐지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갖는 기간이어서 주 80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던 시기에 인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공백 기간을 갖고 돌아왔을 때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상태였고, 이제 주 80시간과 이제 일주일에 24시간 오프를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전공의를 이제 했었습니다. 2017년 이제 인턴 당시 때와 이제 지난 3년 전공의를 했을 때만 비교해 봐도 전공의 수련 환경은 이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이 달라졌고, 확실히 나아진 것은 이제 나아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인턴 때는 이제 보통의 아마 여기 계신 교수님들처럼 병원에 그냥 상주하는 사람처럼 살았었고, 오프에도 집에 가지 않고, 만약에 동료들이 원하는 이제 도움이 있으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병원에서 거의 잠을 자는 생활을 했었고, 일명의 그 근무 시간도 이제 연속 36시간 이상 근무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연속으로 60시간 근무하면 12시간 오프를 받는 이제 그런 근무 형태도 있었고, 또 인턴 이제 첫 한 달은 일을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내내 당직 서는 이제 에브리데이 당직이라고 하는 애당을 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의로 근무하는 동안은 주 80시간을 좀 이제 지켜주셨고, 그래서 한 달에 당직 한 7번, 8번 정도를 이제 서게 됐고,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확하게 나름 24시간 정도 오프를 받을 수 있는 근무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인턴 때 근무할 때와 이제 2021년이랑 2024년까지 전공이 근무할 때만 이제 비교해도 수련 환경은 개선이 아주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련 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 80시간 전공의 특별법 시행될 때만 해도 분명히 많은 진통이 예상되었고, 그때만 해도 교수님들이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이제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으나, 이제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의 노력이 있어서 현재는 주 80시간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학병원 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그래도 저는 주 80시간, 그리고 약 88시간의 근무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에는 사실 전공의가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많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분명히 전공의 생활은 더 나은 이제 전공의 특별법이 실행된 이후에 전공의 생활을 했지만, 제 전공의 생활이 편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다른 과는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수련한 외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그냥 드리면, 여전히 잘 안 넘어가는데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네.
음, 일단 외과는 원래 4년제로 이제 수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앞서 2년까지 포함해서 한 3년제로 변경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4년의 수련 과정을 이제 3년으로 컴팩트하게 이제 코스로 이제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4개 연차가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의 버든을 3개 연차가 줄여서 이제 일의 버든은 그대로인데 일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1년차 때는 4개 연차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공의 수가 60여 명 정도였고, 그 이후에 2년차 때부터는 이제 3, 4년차가 동시에 나가면서 한 40여 명이 동일한 일의 버든을 그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적어본 저의 외과 전공의 하루 일과이긴 한데, 보통 외과 전공의는 6to6로 12시간 이제 근무가 정규 데이타임 근무입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이제, 보이시는 스케줄대로 하루를 보내게 되고,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외과 전공의인데, 사실 이제 그렇게 지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오후 6시 안에 일이 끝나는 경우는 잘 없고, 수술방이 6시 넘어서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고, 그리고 5시쯤에 이제 수술방에 혹시나 이제 교수님들께서 나가봐라 해서 나가게 돼도 이제 제가 수술방에 있는 동안 있었던 환자들의 이벤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새로 입원한 신환들의 이제 오더랑 동의서 이런 것들을 챙기고, 그 이벤트도 혹시나 이제 중환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코스의 환자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날은 거의 집에 못 갔다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이제 동의서나 신환 이런 거 다 챙기고 나면 이르면 7, 8시 아니면 9시, 10시 이렇게 퇴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전공의들이 이제 집에 안 가게 되고 이제 또 하루 그냥 병원에서 지내고 그 다음 날 또 다시 데이타임을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애엄마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밤 12시에 일이 끝나도 집에 가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퇴근을 잘하는 당직이 없는 사람의 일정이라면, 당직이 없는 사람의 하루 일정이었다면 당직을 서게 되면 사실 6시부터 당직 근무로 전환이 되면서 당직 콜이 쏟아지게 됩니다. 제가 파트타임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당직 근무 관련된 콜이 또 다시 쏟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전공의는 사실 자기의 파트 일도 다 못한 와중에 당장 급한 당직 이제 근무를 먼저 처리를 하다 보면 이제 파트 일은 막 새벽에나 끝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저희가 막 동의서 내일 수술 받는 환자 첫 케이스 동의서 받으러 밤 11시, 12시에 가서 환자한테 동의서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당직을 서게 되면 잠을 거의 못 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혹시나 한 새벽 2, 3시에서 4시,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이제 간호사쌤들도 잠시 이제 좀 라운딩도 안 하고 해서 좀 콜이 없는 타임이나 그때 중환이 있으면 이제 거의 잠을 못 자고, 그러고 나서 다시 아침 6시가 되면 그 다음 데이타임 근무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전공의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는 전공의 하루를 보면 교육이라는 부분은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노동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이 일반적이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잠도 사실 이제 잘 못 자니까 그 다음날 데이타임 근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식사도 뭐 겨우 이제 잠깐 시간이 나면 라면이나 뭐 컵반 이런 걸로 때우게 되는 상황이고, 대부분 굶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일반적인 전공의의 삶입니다. 분명히 이게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전공의 수련 환경은 사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전공의 수련 환경이 2017년 저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과연 개선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2017년, 18년 사이에 이제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그 노력 덕분에 분명 제가 인턴 때 정말 비인간적인 근무 스케줄 때보다는 그래도 인간적인 스케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긴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지만 주 최대 이제 52시간 근무를 외치는 나라에서 80시간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게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당시에도 분명히 전공의의 이제 대체 인력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고 그 고민의 결과로 뭐 이번 전담의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제 다양한 여러 직군이 생긴 걸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는 아직 전공의들은 이제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당직과 근무 여건 때문에 전공의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전보단 나아졌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사실 오늘 주제를 제가 받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짬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공의는 이제 근로자이지만 동시에 피교육자라는 사실이 아주 많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환자들에 관련해서 교수님과 함께 이제 매니저하고 선배님들과 함께 매니저하면서 배우는, 체득하는 것들도 많지만, 그리고 또 수술을 하면서 이제 외과는 수술하면서 수술할 때 티칭이라던가 수술을 시켜주신다던가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도 갖기는 하지만 제가 이 시간들을 가지고 3년을 돌이켜 봤을 때 전공의에게 이제 교육을 해주겠다, 수련을 해주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시간들을 갖는 건 정말 사실 너무 교수님들도 바쁘고 선배들도 바빠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짬을 낸다면 이제 퇴근 시간에 이후에 티칭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이제 이번 전담의 교수님 강의가 저희 과는 있었는데 그 강의들도 퇴근 시간 이후에 자기의 시간을 내서 해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술기 교육이라던가 이렇게 자기 시간을 내야 또 받으러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제가 3년을 돌이켜 봤을 때 사실 졸국하고 외과 의사로서 어디 가서 무슨 수술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로서는 아직 많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공의에게도 아마 여기 뭐 듣고 계신 많은 전공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공의한테 내가 그러니까 근로자일까 교육자, 피교육자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 비율을 따지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일만으로도 사실 벅차기 때문에 집에 가게 되면 내가 스스로 다시 책을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 스스로도 쉽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겨우 또 하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야지라는 하루살이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되는 게 이제 전공의 삶인 것 같고 그래서 전공이 사실은 이렇게 전공이 힘들지 모두들 공감해 주시지만 많은 교수님들이나 선배님들 마음 한켠에 우리 땐 더했어. 전공의는 저렇게 사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턴과 전공의 같이 이제 젊고 사실 값싼 인력들로 이 대학병원을 그동안 지탱해 왔던 것 같고 그 시스템이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이제 인턴 전공의 친구들이 없으면서 이제 대학병원 진료가 무너져 버렸던 부분을 가지고 좀 고치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공의 수련 후에 미래는 과연 더 나은가라는 이제 스스로 다시금 저한테도 질문을 해봤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해봤는데 사실 저기에 대답은 아무도 잘 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의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근무를 하는 것도 환자를 보는 것도 맞지만 이제 그 전공의로서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되는 이유는 전문의가 돼서 나중에 환자를 스스로 보고 진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채워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같이 돌아가는 수련 환경에서는 이제 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하는 부분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후배 전공의들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의 시간이 확보된 수련 환경에 갇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전공의들이 이 대학병원에 온 이유는 돈이나 아니면 어떤 더 나은 핑크빛 미래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이제 외과를 선택하고 소아외과를 선택한 이유를 빗대어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의사가 된 것이나 아니면 의사가 돼서 이 대학병원에 와서 힘든 과정을 겪는 이유는
그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얻는 보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사로서 저희가 갖는 직업적 사명감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는 자부심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이제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전공이랑 인턴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일할 때는 1, 2년 차 이럴 때는 전공이니까 인턴이니까 원래 다들 이렇다고 하니까 라면서 이제 기형적인 근무 시간도 뭐 괜찮아 이러고 넘어가고 월급도 사실은 저희가 최저시급 겨우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괜찮아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시간들을 겪었던 이유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그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가기 위한 코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외과 의사로서 어떤 미래를 그려볼 수 있던 점이 그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를 사실 저도 전공이 말년차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이 의정 사태를 겪으면서, 외과를 힘들게 수련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뭘까라는 생각이 이제 하게 됐고, 아까 이주영 당선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 환자와 저희 사이 그 관계 간에 얻는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에 대한 신뢰관계가 많이 무너지고 정부가 저희를 마치 되게 잘못된 사람 취급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저도 그 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후배 전공의들이 저한테 아직 돌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섣불리 돌아와 라고 해줄 수 있는 대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소아외과를 하는 이유는 저는 하고 싶은 일 하고 이 일이 재밌고 아이들 보는 것이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외과를 다시 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섣불리 그럼 외과 할 거지. 저는 그럼 소아외과 할 거지라고 얘기하는 수 있냐라는 거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래성을 넣어놓은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는 사실은 전공의들이나 이제 그런 값싼 인력으로 대학병원을 주축을 삼고 그렇게 버텨왔던 의료인 것 같은데 되게 잘못된 모래성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이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이제 진짜로 진지하고 현실적인 고민과 대안을 조금 더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이렇게 뼈저리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한테 많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